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어린이집 채용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루었던 이력서 작성과 또 이번 시간에 다룰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꼭 담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인성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으시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사,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인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또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 세 번째는 영유아들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유아의 특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실성과 인내심.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여섯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육교사가 갖춰야 될 인성을 잘 어필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될 부분 중에는 전문성 영역이 있는데요. 이 전문성은 바로 보육교사가 해야 될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나, 준비되었는가를 평가하려면 먼저 보육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 보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지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직무는 보육 관련 직무와 보육 지원 직무와 운영관리 직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육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 직무가 보육 지원이나 운영관리 직무보다 교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직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놀이지원, 보육활동계획, 진행, 평가, 상호작용, 영유아 관찰과 평가, 급간식 배변 낮잠, 일상생활 지원, 그 다음에 행사 계획 및 진행 이런 부분들이 보육 직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이 자기소개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육 직무에 대해서 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됐을 거예요. 만일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저거는 무슨 내용일까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혹시 미리 내가 졸업하고 좀 원하는 어린이집에 또 빠르게 취업하기 위해서 저학년 학생들 중에서 네,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여기 보육 중매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고 네, 교과에서 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렇게 보육 직무뿐만 아니라 보육 지원 직무까지 하게 되는데요. 보육 지원 직무에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직무도 좀 하게 되는데요. 행정 및 재정관리, 사무관리,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도 보육교사가 필요한 경우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운영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 시니어 교사나 또 원감이나 원장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업무를 많이 하시지만 또 신임 교사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육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권리 보장,
영유아 발달, 개성 존중과 창의성 개발, 놀이 및 보육 활동, 상호작용 문제 행동 지도 및 상담 역량, 일상생활 지도 역량, 소통과 협업 역량, 행정 실무 역량, 이렇게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보육 직무를 잘 이해하시고 그 직무에서 교사로서 준비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육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자기소개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아셔야겠죠. 자기소개서는 보통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직무 경험 및 역량,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직장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취업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소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 4가지 항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슨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소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소재라는 것은 대학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의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항목별로 어떤 경험을 제시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경험을 어떻게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과 전문성, 역량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기술하실 때는 스타 기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타 기법은 어린이집 채용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요구되는 자소서를 작성할 때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스타 기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지역사회 어린이집 영유아를 초청해서 아동극을 공연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시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맡았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괄, 예산과 같은 기획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아동극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운영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구를 제작하거나 간식을 준비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무엇이었는지를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잘 수행했는지, 즉 행동, 액션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 팀원들하고 또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갔는지 여러분들의 행동, 액션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얻은 결과물을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그 결과는 바로 보육교사의 인성, 전문성, 역량과 관련 있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작성하실 때는 배운 점, 또 느낀 점, 깨달은 점, 본인의 강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면서 또 그 부분들이 내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인성적인 면에서 전문성적인 면에서 이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작성하시다 보면 가끔 자기 자랑처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서 진솔하고 담백하게 글을 좀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재가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글쓰기를 하실 때는 나만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선배님에게 들은 이야기나 인터넷에 있는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이 경험한 것을 찾으셔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서류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용을 압축해서 소목차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앞부분에 작성하는 두 갈씩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보육교사로서 어떻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작성 방법과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배경과 성격의 장단점 부분은 보육교사가 갖춰야 될 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장 배경에서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성격의 장단점은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2개나 3개를 작성하고 단점은 1개 정도 제시를 하는데 단점을 작성한 다음에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같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배경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소목차를 제시하고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요양원에서 친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시던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화장실에 모셔드리고 안마도 해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어르신들께서 너무 고맙다며 손을 잡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강조하셨던 사랑을 준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중에서 영유아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이 잘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노인분과의 경험을 제시를 했지만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 필요한 인성도 잘 나타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영유아 존중의 시작인 공감이라고 소목차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잘하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평소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등 주변을 잘 챙기고 편안함을 주는 것이 저의 최대 강점입니다. 앞에 2갈씩으로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나오죠. 보육 실습 때 오전 자유놀이 시간이 끝나갈 때쯤 어린이집에 도착한 유아가 친구들이 하고 있던 미용실 놀이를 보고 나도 미용실 놀이 하고 싶은데 라고 혼잣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아의 그런 모습이 눈에 밟혔고 오후 놀이 시간에 무얼 할지 서성이고 있는 그 유아에게 오전에 하지 못했던 놀이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본 뒤 함께 놀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관심과 사랑으로 영유아 한 명 한 명 눈여겨보고 아이들의 작은 말도 귀담아 줄 알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중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고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될 전문성 중에서 영유아 관찰과 상호작용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의 단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신중한 일처리로 시간 부족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저의 단점은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완성도가 높아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마감 기간을 미리 정하고 기한 내에 일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하였습니다. 단점을 제시하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세 번째 항목 중에서 직무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과목 수업, 봉사활동, 임원 및 동아리 활동, 실습 및 인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육교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직무 경험 및 역량은 세 가지 정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영유아 상호작용 역량이라고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영유아 상호작용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시 1년 동안 영아 일시 보호소에서 2주에 1회 3시간씩 놀아주고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한 영아가 놀이, 친구들, 선생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무표정하게 벽에 기대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표정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갔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아들과 놀이하는 틈틈이 그 영아를 관찰하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는 영아를 위한 상호작용 관련 전공 서적과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매사에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는 영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네 번째 항목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에서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관과 인재상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다양한 법인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재단의 보육관과 인재상이 여러분하고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보육 철학과 잘 일치하는 곳으로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사상과 교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전공 과제로 현장 보육교사가 생각하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공공 직장 어린이집 교사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공공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 중심 보육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보육 철학과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이 일치한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잘 작성을 해주었죠. 입사 후 포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놀이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교사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영유아가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 시간, 자료를 제공하는 놀이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놀이는 곧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열려있는 사고방식과 흥미를 바탕으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가 되겠다고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합해서 3가지 정도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